안녕하세요. 아직도 돈 내고 인간 걷는 호구 아도노 대표 김태규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까지의 문제, 2015년도에서 19년도까지의 문제의 이 척추 파트와 뭐 자질구레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제 거 항상 강의 들을 때 재생 속도는 1.5배, 재생 속도 1.5배로 해서 들어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우선은 기능의 과학 2017년도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뭐 흉쇄유돌근에 대한 문제예요. 흉쇄유돌근. 뭐 신경, 우선 신경 문제, 신경은 이런 신경을 갖는다. 그리고 뭐 인설션과 오리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어떤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인설션과 오리진에 대한 해부학 부착 부위. 보통 이렇게 근육 문제가 나오면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뭐 다 외워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뭐 다 나옵니다. 근데 1번 신경, 신경지배, 2번 이는 곳, 뭐 닿는 곳, 그다음 3번 펑션 기능, 4번 그다음 이제 정확한 위치, 근육 부착 위치에 대한 이 정확한 로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제 본다라는 거. 근데 하여튼 뭐 대부분 근육 문제 나온 건 다 이런 것들로 나옵니다. 근데 답은 이걸 알고 있으면 그냥 요거는 금방금방 풉니다. 우선 볼게요. 우선은 1번 보면 액세서리 nerve, 이게 척추 이 부신경이라 그러거든요. 이 부신경, 이 액세서리 있죠. 그 우리 액세서리, 예를 들어서 뭐 액세서리를 사다, 액세서리 사다, 이게 부차적인 이런 신경이 이렇게 여기서 뇌신경에서 이렇게 이어서 가지로 뻗어나와가지고 여기 흉쇄유돌근에도 붙고 이 승모근에도 붙어요. 그래서 이 액세서리 nerve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렇게 돼요. 어, 팔시, 팔시가 마비란 뜻이거든요. 액세서리 nerve 팔시.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막 승모근과 흉쇄유돌근이 이렇게 바보가 돼가지고 이런 식의 이런 모양도 나오고요. 하여튼 뭐 아까 말했듯이 부신경이 망가지면 이 승모근도 가라앉고, 또 이거에 따라서 또 흉쇄유돌근도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1번은 이렇게 여기에 대한 부분이 부신경의 지배를 받고요. 또 이거 보면 이 더마톰이라고 써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더마톰. 이건 예를 들어서 피부 분절, 감각신경 같은 거를 의미합니다. 감각신경, 예를 들어서 얘네는 지금 보면 이 흉쇄유돌근 주변에는 이 C3, 이 경추 3번에 대한 부분과 경추 2번이 이런 피부 분절에 대한 감각신경, 이 피부 분절에 대한 이런 이거를 다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써있죠. 둘째, 셋째 목신경이 지배를 받는다. 이 감각은.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더마톰을 보면 이렇게 감각신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할 때 더마톰이라는 이 단어를 좀 알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짜증나죠, 이런 문제. 그리고 여기 보면 이는 곳, 관자뼈 측두골에 꼭지돌기, 유양돌기가 포함된다. 이거는 뭐냐면, 자, 보게 되면 이렇게 수축에 대한 방향은 적어 놓으세요. 이것도 수축은 적어놔. 인설션에서 보통 오리진으로 간다. 보통. 다 그렇진 않는데 보통.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인설션이라고 써놨죠. 이 정지, 그리고 오리진, 기시. 얘가 수축이 인설션에서 오리진. 우리가 이제 태어난 곳으로 향하는 거야. 다시 이런 식으로 태어난 곳으로 수축한다. 태어난 곳으로 다시 가서 묻힌다. 뭐 이런 얘기. 하여튼 뭐 그래서 인설션에서 오리진으로 이렇게 수축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잘 단단하게 붙여진 쪽으로 수축을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더 고정이 어떻게 된 쪽? 고정이 더 이 웬만하면 더 단단한 쪽.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외워주세요. 아무튼 뭐 이렇게 되면 여기 보면 인설션은 어디야?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라고 써있죠. 여기가 이제 이 유양돌기라는 데예요.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그래서 유양돌기는 이는 어떻게 돼 있어? 기시부야 아니면은 정지부야?
딱 써있죠? 이 정지부, 인설션은 정지, 그 오리진이 기시, 기시는 어디라고 써있어요? Manubrium of the sternum. 그러니까 이 흉골의 이 복장뼈 윗부분을 말해요. 그리고 이 메디알 클레비클, 여기 클레비클에도 붙고 복장뼈에도 붙는다. 그래서 복장뼈 메뉴브림이 여기 있어요. 이 흉골이라는 뼈에 여기 있는데 붙는다. 이 흉쇄유돌근이 여기랑 여기서부터 이제 쇄골이 이렇게 딱 이어져 있는데 쇄골에도 이렇게 붙는다. 라고 해서 흉쇄유돌근은 거기 딱 붙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써있지. 아무튼 뭐 빗장뼈 안쪽 3분의 1에 붙고 이 여기에 붙는다. 이건 맞는 얘기고 얘도 맞는 얘기고 얘는 틀린 얘기. 그럼 2번만 답이냐? 이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또 잘못 나온 얘기예요. 펑션에서 머리를 기울이고 얼굴을 반대쪽으로 돌리며 턱을 복장뼈에 붙이고 입꼬리를 아래로 당긴다.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흉쇄돌근은 머리는 동측으로 기울여지며 이게 만약에 동측으로 기울여지며 반대로 회전한다. 흉쇄돌근은 이거야 이거. 근데 이게 굳이 뭐 이거를 글로 외워야 되나? 이렇게 볼게요. 보통 이거를 사경이라 그래요. 사경. 사경은 이제 흔히 두 가지의 문제점인데요. 보통 출생 시에 가장 흔한 사경이다라는 거. 출생 시에 이게 엄마 이 치고를 뚫고 이제 지를 통해서 나올 때 이렇게 모가지가 이제 살짝 이제 꺾여서 나오면서 이 흉쇄유돌근의 이 자궁이 아니고 흉쇄유돌근의 손상이 원인이 된다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근육 조직 내에 대한 이 경춘의 반복적인 외상이나 장기적인 근육 수축을 유발하는 체내 칼슘 농도의 갑작스러운 변화, 이런 부분으로 이런 사경이 발생한다라는 거와 또 두 가지 원인으로는 활차신경 손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우선 여기 보면 이쪽이 흉쇄유돌근이 한쪽이 망가지면 지금 어디야? 아기의 좌측이 망가진 거죠. 좌측이 망가지면 좌측으로 머리가 기울고 이 우측으로 이 모가지가 이렇게 꺾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제 뺨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사이드 밴딩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이가 이쪽 좌측의 흉쇄유돌근을 다쳤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동측으로 기울어지고 반대쪽으로 회전하게 되는 꼴이야. 그리고 아까 이제 다음에 이제 어차피 또 강의를 할 거지만 이런 활차신경은 눈과 관련된 신경입니다. 근데 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눈이 이제 이게 사선으로 막 올라가거나 사선으로 내리는 기능이 망가진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시선에 대한 망가짐 때문에 시선을 이렇게 고정시키려고 목을 이렇게 기울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인으로는 이 사경의 원인으로는 활차신경과 이 흉쇄유돌근 손상을 꼽는다. 그래서 흉쇄유돌근 하면서 이런 사경을 꼭 알면 좀 좋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척추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런 뭐라 그러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2021년도에는.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어차피 운동상해와 병태생리와 기능예방은 또 한 몸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좀 봐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적어놔요. 근데 여기서도 참 이게 문제가 그죠? 머리는 동측으로 기울이고 얼굴은 반대쪽으로 돌리며 이랬으면은 3번도 맞는 건데 이게 좀 문제를 잘못 낸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렇다라는, 그래서 답은 2번 3번이다 라는 거. 흉쇄유돌근. 흉쇄유돌근에 대한 문제를 또 먼저 풀어볼게요. 또 나왔어. 흉쇄유돌근 문제가 흉쇄유돌근 또 2015년도 문제인데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죠. 2015년도는. 그래서 2017년도 뭐 18년도는 아까 말했듯이 기능, 그 다음에 신경, 그 다음에 뭐 부착 부위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본다라는 거. 지금 이건 너무 쉬웠다라는 거. 이는 곳 다는 곳 동작이 이미 다 나와 있고 근육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목의 가쪽 굽힘, 그죠? 그리고 머리의 돌림, 그리고 이 환추 후두 관절의 펴을 같이 한다라는 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쓴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 사실은 15년도에 뭐
너무 쉬웠던 문제들이라서 사실은 목에 동측 가쪽 굽힘 이렇게 써야지 좀 말이 없지 원래는. 그리고 머리에 뭐 반대 회전. 근데 어차피 뭐 여기서는 방향을 둘 다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뭐 답에 더 가까운 거지만 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이렇게 써놔야 된다. 그래서 우선 흉쇄유돌근에 대한 이 설명이고, 또 여기서도 뭐 아까 이는 곳, 그죠? 근육은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다시? 보통 수축할 때 이제 맞춰야 돼. 어디서? 태어난 곳으로 간다 이거야. 태어난 곳으로 우리는 간다. 태어난 곳이 뭐라고? 오리진. 진퉁, 오리진. 그지? 태어난 곳. 그러면 인설전에서 어디로? 오리진으로 간다라는 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는 곳은 오리진은 어디야? 복장뼈와 이 빗장뼈의 3분의 1 윗부분. 맞죠? 닿는 곳은 닿는 곳 인설전. 꼭지돌 유양돌기 뒤통수뼈의 이 3분의 1 같이 붙는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는 이 뒤통수뼈, 그죠? 뒤통수뼈에 붙고, 또 옆에서는 이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유양돌기라고 여기 보면은 여기 있어요. 귀 밑에, 잠깐만 보여줄게.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좀 좋은 게 없나? 여기 보면은 제발 여기 딱 보이죠? 이 템포랄 본이 있고, 템포랄 본 측두골에 여기 툭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여기가 귀고, 그냥 귀 밑에 보면 툭 튀어나온 뼈가 있어. 만져봐봐, 만져봐봐. 그게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예요. 거기에 붙는다 이거야, 뒤통수랑. 그래서 아무튼 뭐 되게 쉬운 문제였죠, 이거는. 어디 있어?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아무튼 흉쇄유돌근 문제 끝나고, 그래서 여기서는 좀 어려운 문제였고, 그지? 더마톰까지 나왔잖아. 더마톰도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요것도 근육에 대한 문제였어요. 2019년도 문제. 이거는 이제 횡돌기와 연결된 근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 이게 사실 좀 수준이 있는 문제였어요. 좀 왜냐면 이 근육들에 대해서 기시 정지를 모두 다 알아야 되는 아주 수준이 높은 문제 중에 하나지. 수준 높은 문제. 그래서 기시 정지를 다 알고 있냐,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문제지.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돼? 이건 그냥 다 외워야 돼요. 바싹바싹 외워야 돼. 그냥 바싹바싹 외워. 근데 이걸 외우는데 사실 좀 설명해주고 좀 외우면 더 쉽겠죠. 자, 우선은 뭐 이거부터 볼게요. 회전근과 다혈근 이 두 가지를 볼게요. 우선 자, 보면 쫙 보면 멀티피더스라고 하는 놈이 이 다혈근이에요. 이렇게 다 붙어 있어. 쫙. 그죠? 다혈근. 다혈근을 딱 보니까 여기에 다혈근이 이렇게 척추 길이근 내부의 심부에 이렇게 부착돼 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크게 확대해 보니까 이 다혈근이 이거 봐봐. 이렇게 세 개의 관절에 인접해 있어요. 보면은 어디 갔냐? 다혈근. 그래서 다혈근 이렇게 그냥 다혈근 쳐볼게. 예, 그림 보면 어때요? 하나, 둘, 셋, 뼈 따고 세 개까지 딱 걸쳐져 있죠. 그죠? 이게 다혈근. 근데 이제 회전근 혹은 회선근이라고 하는 로테이터는 두 개의 관절 내지 한 개의 관절에만 인접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혈근과 회전근은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회전 저항에 이렇게 우리 척추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고, 얘네들이 이제 횡단면적인, 그러니까 이 가로축에 대한 어떤 저항을 이렇게 받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혈근과 횡돌근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회전에 대한 저항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길이에 대한 차이다 라고 좀 적어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회전근과 다혈근은 비슷한 기능, 하지만 다혈근이 더 많은 관절에 인접해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다혈근 말 그대로 이게 왜 다양하다 이거야. 다혈.
그래서 자혈근, 회전근 이렇게 잘 외워두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극근이라는 게 나와요. 반극근, 세미 스파이널리스, 반극근. 반극근은 여기 보면 여기 세미가 반이야, 반. 반띵 할 때 반. 반띵하는 근육이 이렇게 여기서 목부터 이렇게 흉추까지 딱 이어져 있는 거예요. 반극근은. 그래서 요추에는 없어요. 이거 적어놔요. 반극근은 요추에 없다. 반극근 뭐라고? 세미. 우리 세미 PT 할 때 세미 30분 PT 세미 스파이널리스, 그지? 그래서 반극근이야. 스파인이 뭐야? 스파이노서스 해가지고 극돌기에 붙는다 이거야. 이미 여기 사실은 다 나와 있어, 그죠? 극돌기에 붙는다. 반극근이야. 그래서 그 영어 이름에서도. 그래서 반극근 하면 횡돌기에 붙어 안 붙어? 딱 봐도 안 붙잖아, 그죠? 아, 쏘리. 아, 반극근 하면, 잘못했어. 반극근 하면, 막 붙는데, 아까 말했듯이, 횡돌기가 같이 연접해서 붙는 거지. 근데 극돌기에 더 많이 붙어서 반극근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두판상근을 한번 볼게요. 두판상근은 이렇게 생겼거든? 스플래너스 캐피티스 해가지고 두판상근은 극돌기에 붙어서 이 뒤통수로 간단 말이야. 그 머리에 있는 이 판상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은 더 답이다 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거는 수준 높은 문제의 수준이었고 이거를 다 외워야 된다. 근데 이 회전근과 다혈근에 대한 문제는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아까 말했듯이 뭘로? 이게 이거야. 몇 개의 조인트를 지난다, 안 지난다. 뭐 이런 문제로 잘 알고 있냐, 없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아까 회전근은 이렇게 돼 있다. 뭐 두 개의 관절을 지나고 이렇게 하나의 관절만 지나는 이렇게 짧은 이 회선근이 있고 긴 회선근이 있더라. 답은 1번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2016년도 문제 뇌신경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 기능 예방 문제라면 문제죠. 사실 기능 예방 문제라면 문제인데 혹시나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사경과 관련해서 이 트라키얼 널브라고 활차신경 있죠? 활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사경에도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라는 거예요. 톨티콜리스. 이게 사경이야, 사경.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사경과 이 활차신경. 활차신경은 뭐다? 눈의 회전과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어큐뮬레이터 널브는 이 안구의 운동이나 동공의 움직임을 지배한다. 이게 쉽게 보는 영상이 딱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인생에 같은 날이 없으니 오늘의 나, 오늘의 카스. In this video, we are going to demonstrate the assessment of the third, fourth, in the video description. ocular muscular directly, the papillary light reflex pupils, inspect the unknown, into the eyes, and assesses. 자, 이제 동공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동공이 이게 작아진단 말이야. 갑자기 동공의 움직임. 이게 이제 이 오큐뮬레이터 널브 동안신경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The eye should result in a nerve look into the eye movements in each direction can be assessed in 6 steps. 이런 거 있죠. 사근. Upward and to 이게 the left, 눈의 사근이라고 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horizontally to the 이거는 right, 활차신경의 역할이 됩니다. 뭐 이렇게 horizontally 움직이는 to 거야. the left. 안구의 움직임. Alternate if they experience double vision. 이제 활차신경이 망가지면 흔히 말해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한쪽 뭐 어떤 방향이 안 돼서 목을 꺾음으로써 보상해 준다라는 얘기야.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둘 다 눈에 대한 얘기였어요. 눈. 이렇게 활차신경과 동안신경 이런 거는 다 눈에 대한 얘기고, 후각신경은 올팩토리 널브는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후각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 자, 미주신경. 그죠? 미주신경. 미주신경은 아마 별표를 좀 쳐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나올 것 같아요. 다음 문제도. 왜냐면 낼 게 많어. 미주신경은. 그래서 10번째 뇌신경으로, 우선 10번째 뇌신경으로, 그죠?
부교감신경 및 감각운동신경, 내장심장 등에 분포한다. 그래서 이게 뇌신경에서 딱 이어져가지고 막 심장이랑 뭐 이런 내장들에 다 붙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어. 미주신경성 실신. 이거에 대해서 나오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미주신경성 실신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신은 말 그대로 기절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고 가겠습니다. 미주신경이 이렇게 뇌신경에서 이렇게 막 다 이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얘가 부교감신경을 관할한다 그랬잖아. 부교감신경. 그래서 얘가 딱 오면 이제 심장박동수가 좀 느려지거나 뭐 갑자기 뭐 여러 가지 뭐 이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들, 졸린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자 보면 원래 이제 정상 심장박동수는 이렇게 빠른데 빠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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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데 그죠? Normal blood flow.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미주신경이 딱 이렇게 왔어. 그러면 혈액이 이렇게 천천히 그죠? 이렇게 심장이 갑자기 일을 느리게 하죠. 이러면서 뇌혈관 쪽으로 공급하는 혈액들이 어떻게 돼? 갑자기 느려지니까 이제 기절해 버리는 거야. 그런 걸 미주신경성 실신이라 그래요. 미주신경성 실신. 그래가지고 미주신경 실신이 딱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 그리고 내장, 심장 등에 분포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미주신경도 뇌신경, 그죠? 활차신경, 후각신경도 이렇게 다 뇌신경이에요. 여기 다 뇌신경인데 시각에 관여하는 건 활차신경이다라는 거. 그럼 전정 와우신경을 한번 더 봐볼게요. 베스티블로 코큐럴 얼브. 전정 와우신경은 이런 것들을 감지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뇌에서 어떤 이 청각 신호를 받았을 때 그 어떤 신호에 대한 걸 못 받는지 아니면 귀 자체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는 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테스트인데 관심 있으면 그러니까 웨버 테스트라 그래요. 전정 와우 신경을 검사하는 다이어트, 지서스로 석세스, 건강을 온 뉴온.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인내 검사와 유가 검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여기 다운돼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이마에 그러니까 진동이 되는 쇠굽을 막 이렇게 했을 때 뭐 귀가 어디가 안 들리냐, 어디가 혹은 잘 들리냐, 여기서 뭐 전도성, 뭐 청각 장애, 뭐 감각신경성, 이 청신경, 뭐 장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 뭐야 난청 있죠, 난청. 이런 걸 검사하는 테스트가 웨버 테스트인데요. 아까 이 전정 와우 신경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본 겁니다. 전정 와우 신경 말 그대로 귀가 잘 들리냐 안 들리냐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더 있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검사인데 이게 다 전정 와우 신경에 대한 검사이다라는 거예요. 뭐 소리 출처나 뭐 이런 거 좀 남겨놨고요. 그래서 이제 시각에 관여하는 뇌신경은 이 활차신경과 무슨 신경? 동안신경이 있다. 그래서 이 뇌신경에 대한 문제는 사실 생소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나온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문제로 제가 이 뇌신경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더 많이 해봐야 되는데 좀 아무튼 기능예부학에서는 가장 좀 제가 많이 공부를 안 해봤던 파트인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양쪽 골반의 전방경사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전방경사 뭐야? 그쵸, 이렇게 된 게 전방경사죠. 골반의 이렇게 앞쪽이 뒤쪽, 원래 앞쪽 뒤쪽이 거의 평행해야 되는데 이 뒤쪽보다 앞쪽이 이렇게 살짝 기울어진 형태, 옆에서 봤을 때 전방경사의 특징으로 허리 엉치각이 증가된다. 그리고 뭐 상장 골급이 두동 결합보다 뒤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써있죠. 이거는 전방경사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는 거를 물어본 거야. 우선은 요거를 좀 볼게요. 두 번째, 여기 옆에서 봤을 때 ASIS, PSIS, 후상장 골극, 전상장 골극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 뉴트럴일 때는 전상장 골극과 이 퓨빅 심피시스라는 치골결절, 치골결합 이런 부분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로 경사될 때는 어때? 이게 뒷경사거든요. 골반의 포스테리어 틸트. 근데 ASIS보다 이 치골이 어떻게 돼? 치골결합이
더 앞에가 있죠. 옆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원래 후방 경사일 때는 두동결합이 더 뒤로 간대. 얘가 이 ASIS가 두동결합보다 뒤로 간대. 이거는 뒤로 간 거니까 후방 경사죠. 근데 얘는 전방 경사를 물어봤단 말이야. 전방 경사는 말 그대로 이렇게 된 거야. 얘가 더 앞으로 가죠. 얘보다. 치골 결합보다 이 전상장 골격 ASIS가 더 앞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틀렸어. 그죠? 우선 이거는 후방 경사에 대한 얘기야. 그럼 니은은 다 틀렸어. 니은. 그러면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네. 자, 그럼 미음은 맞대요. 미음 한번 봐볼까? 엉덩관절에 굴곡 굽힌 구축이 있는 경우 똑바로 섰을 때 발생한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뭐 블로그에도 썼던 건데, 이 힙 플렉서 컨트랙처라고 해가지고 고관절이 이 굽혀진 상태로 굳어진 걸 말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르신들 이렇게 엉덩이 뒤로 빼는 것처럼 딱 보이면서 이게 굽혀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UMN이라고 해서 어퍼 모터 뉴런, 그러니까 상위 운동신경원 병변으로 여기에 이제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가 보상으로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방 틸트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 그래서 미음은 맞고. 아무튼 자, 그리고 장늑근과 엉덩관절 편근의 수축하면 발생된다. 자, 보면 장늑근이 뭐야? 자, 보면 이렉터 스파이너에 이 장늑근이라는 게 포함돼요. 아이고. 보면 그죠? 척추 기립근 중에 하나야. 이렇게 지금 장늑근, 일리아 코스탈리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일리아 코스탈리스 토라시스, 여기 일리아 코스탈리스 서비시스, 여기 이렇게 장늑근이 이렇게 척추 기립근에 그래도 겉에층 외측면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개와 척추 기립근과 아까 말했듯이 어디 대둔근의 수축으로 이 전방 경사가 일어난다. 그죠? 편근이 수축하면 발생한다. 보통 이거는 수축하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어때요? 이거는 이게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진 형태고, 여기는 골반이 뒤로 기울어진 형태의 이 척추 이 등뼈니까. 그럼 어때? 아까 말했지, 이 대둔근과 햄스트링도 수축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이렉티어 스파이너는 수축을 안 해. 그죠? 얘는 수축하고 있고 얘는 수축을 안 해. 오히려 얘가 수축을 하는 거야. 복직근과 엉덩이근이 수축을 하면 전방 경사. 그리고 렉터스 피모리스라고 하는 이 대퇴사두근의 이 대퇴직근과 일리오소아스라는 장요근과 이렇게 이렉터 스파이너가 이렇게 짝힘으로 발생되면 전방 경사야. 근데 여기서는 어때? 얘와 얘가 같이 수축하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반대죠. 그래서 적어 놓을까요? 그냥 편과 복직근의 수축은 후방 경사. 그지? 그리고 짝힘이야, 짝힘. 장요근과 엉덩관절 굽힘근의 수축과 이렇게 흔히 말해서 척추 기립근 수축은 흔히 말해서 전방 경사.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다. 리을은 틀렸으니까 4번인데 답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몸을 똑바로 섰을 때 척추의 허리뼈가 과신전된다. 몸을 똑바로 섰을 때 이 양쪽 골반 경사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그냥 로더시스라고 하는 전방 이 척추가 약간 앞으로 나온 형태예요. 근데 그거보다 얘가 전방 경사가 되면 더 앞으로 더 된다. 그래서 하이퍼 로더시스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하이퍼 로더시스, 과전만. 그래서 보통 골반의 전방 경사가 과하면
당연히 과점만도 있다. 이거 얘기해요. 자, 그리고 보면 또 이런 거 있어. 이 룸바 세이크랄 앵글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허리뼈와 이 세이크랄의 이 각도예요. 이 각도가 어때? 원래 보통 이래야 되는데 보통 이래야 돼. 근데 이 각도가 얘가 더 많이 전방경사가 될수록 허리가 과전만이 되고 전방경사가 될수록 요 각이 커진다는 거예요. 룸바 세이크랄 앵글이. 그래가지고 요게 증가된다는 이 정답이 됩니다. 허리 영치각은 증가된다. 그리고 얘는 후방 경사 되는 걸 의미하는 거고, 얘도 맞는 거고, 얘는 틀리는 거고, 얘는 발생한다. 근데 여기서 미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음. 엉덩관절, 굽힌관절이 있는 경우 똑바로 섰을 때 발생한다.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고관절 구축 때문에 보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전방 경사가. 근데 예를 들어서 같다. 고관절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어. 같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한번 문제로 나왔을 거야 아마. 그래서 얘네들과 얘네는 절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보여졌을 때 얘 때문에 보상으로 이 골반의 전방 경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골반의 전방 경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고관절 굴곡 구축이 있는 건 아니란 소리야.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고관절 굴곡 구축이 있는 건 아니야.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보통 엉덩이 굴곡 구축은 뇌성마비와 같은 경련성 경색 환자의 일반적인 문제이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굴곡 구축이 있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고관절 굴곡 구축을 검사하기 위해서 무슨 테스트를 해? 이거 있죠? 이런 테스트, 토마스 테스트 같은 거. 건운사 실기 문제도 나오죠. 이 골각 구축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누웠을 때 이게 들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모더파이된 테스트도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떤 게 단순하게 장요근이 짧아져서 이렇다. 이거를 늘리면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무식한 트레이너들은 이 장요근의 짧아짐이 발견됐다. 그래서 스트레칭 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무식한 생각입니다. 아까 원인을 제가 논문에서 봤죠. 원인이 뭐라고? 보통 이렇게 UMN인데 UMN 보통 어퍼모터 뉴런의 문제점. 상위 운동신경원이야. 상위 운동신경원. 얘네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뇌와 관련된 또 영양에 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장요근이 이런 형태로 이제 짧아져 있으니까 막 스트레칭 시킨다. 그럼 된다, 난다, 그리고 막 뭐 마사지 시키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아주 무식한 생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권은사들은 이렇게 고관절 굴곡 구축 회원이 왔을 때 좀 이렇게 정확하게 더 공부하는 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기억디귿 미음이다 라는 거. 자, 이번엔 호흡에 대한 문제입니다. 호흡은 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우선 호흡 시 들숨에 관여하는 이 근육들로 이 모든 고른 것은 들숨. 우선 요거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여기 보면 여기가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자, 들이마실 때 쫙, 그죠? 횡격막이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쫙 펴지죠. 그러면서 이 공간을 확보한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사각근이라는 놈도 들숨을 통해서 이렇게 갈비뼈를 올리죠. 여기 아까 말한 이 스터노마스토이드, 그죠? 클레이도 마스토이드, 흉쇄요들근도 이 흡기, 들숨에 보조를 하죠. 자, 보면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 인터코스탈, 이게 늑강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외늑강근, 내늑강근, 그죠? 여기 보면은 내늑강근, 외늑강근, 얘네 둘이 사실 들숨에 같이 관여를 합니다. 어떤 들숨과 날숨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같이 관여해요. 같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잠깐 보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호흡을 들이마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늑간근, 횡격막,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들숨 혹은 흡기, 늑간근, 횡격막. 근데 하나의 늑간근이 아니고 외늑간근, 내늑간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럼 우선 답은 가로막, 그죠? 하나 나오지. 가로, 횡격막. 그리고 늑간근 찾아야지. 늑간근, 외늑간근 하나 찾았어. 그지? 우선 기역, 비읍은 무조건 맞는 거야. 기역, 비읍, 기역, 비읍. 그럼 우선은 두 개, 2번 하면 4번이야. 그리고 하우거근, 상우거근, 뭐 이렇게 있죠. 흉행근. 그러면 이제 흡기 때는 특징이 있어요. 근육을 위로 올리는 방향. 왜냐면 흡기라는 거는 갈비뼈가 들어 올려지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리는 방향에 이 근육을 찾으면 돼요. 흡기는. 그럼 올리다라는 뜻의 혹은 뭐 이런 근육들을 찾으면, 하우곡은 어때? 내리다라는 뜻이지.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고, 상우곡은 어때? 위로 간다는 뜻이지. 이렇게 생기면 우선은 이게 더 얘보다는 하우곡은 상우곡은 했을 때 당연히 흡기에는 얘가 더 적합할 것 같다라는 이 약간 그냥 찢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육을 위로 올리는 방향의 근육들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 한번 봐봐. 아까 말했지. 그러면 기역, 미음, 비긋이야. 답은 4번인데 한번 볼게요. 다시 여기 보면 이게 상후거근이야. 아, 상후거근이 아니고 상후거근. 그 다음에 여기는 하우거근. 그래서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면 이쪽 갈비뼈도 이 목 쪽으로 들이마시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보면 아까 근육의 방향은 보통 어디서 어디라고 그랬어? 태어나는 곳으로 간다. 돌아간다. 그죠? 어디서? 인설션에서 오리진으로. 그래, 이렇게 가는 거야. 오리진이 어디야? 스피노스 프로세스. 이 극돌기라는 뜻이야. 극돌기. 수프라 스피노스 리가먼트. 수프라 위쪽, 스피노스 극인대. 그러니까 상극인대. T211 L2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인설션이. 그래서 이제 상우거근, 하우거근은 이제 그러면 아래쪽으로 갈 때 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적어 놓을 게 있어. 왜 늑간근은 이 아까 말했지, 이 뭐야, 늑간근은 들숨할 때 어떻게 그랬어? 둘 다 쓰인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이제 2021년 문제에 호흡을 호기할 때, 내뱉을 때는 늑간근 중에 외 늑간근만 쓰여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들숨할 때는 이거 다 같이 쓰는데, 그지? 들숨할 때는 다 같이 늑간근이, 들숨에서는 늑간근이 둘 다 쓰이는데, 날숨,
할 때는 어떻게 늑간근이 외의 늑간근만 쓰인다. 이거는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 아마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농후합니다. 이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그 흉행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게 이제 흉행근과 사실은 이제 복근 그룹도 있죠. 복근 그룹. 얘네들은 강제 호기근이에요. 강제 호기근. 호기라는 건 뭐야? 내뱉는 근육. 그래서 이게 그러면 복근이라는 게 내뱉는 근육으로 어떻게 쉽게 외우느냐? 기침해봐. 손에 배에 손 대고 기침해봐요. 그럼 복부 근육이 어떻게 복근 그룹이 강하게 수축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통 복근은 엄청나게 강한 강제 포기 근이구나. 이거를 뭐 이렇게 외우면 훨씬 쉽다라는 거. 그래서 흉행근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따라오는 근육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답은 아무튼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호흡에 대한 것도. 자, 2015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아까 호기근을 먼저 싹 훑었어. 그지? 호기근, 흡기근을. 자, 우선 여기다 써놔. 그러면 먼저 딱 보기 전에 이렇게 호흡 문제가 나오면 들쓰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많이 외우지 마. 우선은 뭐가 있어? 횡격막, 또 늑간근. 그지? 우선 이거 써놔. 근데 왜 이렇게 써놔. 그지? 그리고 날 쓰면은 늑간근 왜 이렇게 써놔. 그리고 복근 흉흉하다 흉행 이렇게 써놔. 봐봐. 호흡을 이렇게 관련해서 안정시 호흡은 뭐뭐로 작용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하지만 강제 날숨 여기 써있지. 날숨에는 필요한 경우 흉행근과 내늑간근의 추가적인 기여가 필요하다. 근데 뭐가 있었어 아까? 복부 근육이 있는 것만 우선 찾아. 이게 나번을 빼겠지. 나번. 그리고 또 뭐가 있어? 크게 들이마실 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사각근과 늑간근과 이 횡격막이 있어야 되지. 횡격막과 이 배근육을 찾으면 그래서 답은 다번이에요. 다번. 잠깐만요. 잠깐만 잘못 써서. 뭐야? exploration. 잠깐. 잘못 써서. 날 쓰면은 늑간근이 쓰이는데 내늑간근만. 쏘리. 내늑간근만 쓰인다는 거. 여기서도 다시 적어놔. 내늑간근. 내가 잘못 봤어.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쓰면은 복근과 내늑간근 이렇게 같이 쓰인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이 답원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양동이 이렇게 드는 것처럼 호흡을 들이마실 때는 양동이가 들어 올려지고 내뱉을 때는 다시 양동이 손 내려가고. 그래서 뭐 이렇게 호흡을 한다라는 거. exploration, inspiration.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정리. 자, 우선은 호흡은 들숨 보다 횡격막, 늑간근, 사각근이 있는데 늑간근은 둘 다 쓰인다. 왜? 네. 날숨에서는 복근,
그냥 늑간근인데 뇌만 쓰인다. 뇌. 흉행근. 그리고 이 충수유돌근은 사경이랑 같이 봐라. 그 다음에 더마텀. 피부 분절 한 번씩 봐라. 그래, 사경은 동측 측굴 플러스 반대쪽 회전. 자, 이렇게 같이 봐라 라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뇌신경, 미주신경 실신. 또 하나는 미주신경 실신. 부교감, 뇌, 혈류 차단. 해서 기절하는 거. 뇌신경은 뇌신경 중에 이 활차신경, 그 눈을 관리하는 거. 물론 다른 것도 있지. 뭐가 있어서 동안신경. 근데 눈을 감지하다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사경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사경은 꼭 같이 봐달라라는 거. 자, 그 다음 고관절 굴곡구축. 고관절 굴곡구축은 흔히 골반의 전방 경사랑 같은 뜻 아님. 무슨 뜻이냐? 고관절 굴곡구축이 있다고 하면 골반의 전방 경사는 일어나요. 보상으로 일어난다. 하지만 골반에 전방 경사가 있다고 해서 고관절 굴곡 구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막 트레이너들이 골반에 전방 경사 있다고 해서 고관절을 막 늘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자, 또 여기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이게 좀 이렇게 어려운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못 풀었던 문제들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 아주 더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더 훨씬 쉬운 문제들이니까 다음에는 더 쉬운 문제로 다가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자, 다음에는 2편, 관절편 척추 2편에는 전에 1편을 복습을 또 해줄 테니까 같이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도 돈 내고 인강전 이호구 아도노드프 김태종이었습니다.